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이혼하고 돌싱이 된 남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바로 저와 이혼한 여자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아내라고 부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제 결혼과 이혼은 너무나도 수치스러워요. 지금 생각해보면 무엇 때문에 아내를 그리 사랑했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콩깍지라는 게 무섭네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그게 너무 큰 바람이었나 봐요. 이 이야기를 정말 쪽팔려서 주변 사람들한테 털어놓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1년 전에 의사인 아내와 결혼을 했었어요. 제가 아내를 데리고 처음 결혼 허락받으러 갔을 때 저희 부모님의 반대가 너무 심했었어요. 이 말을 들은 여러분들은 저희 부모님의 눈이 너무 높다고 의사 며느리면 좋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얼마나 더 대단한 며느리를 데리고 와야 허락을 해주나 싶으시죠? 저희 집은 사업하는 집안인데 규모가 꽤나 큰 편이에요. 저희가 사업을 하는 집안이다 보니 저희 부모님은 제가 같은 업계 사람이랑 결혼하길 바라셨죠. 아무래도 같은 사업가로서 서로의 일에 이해도 잘해줄 것이고 필요할 때 도움도 받을 수 있잖아요. 사업을 하면서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상보상조하는 것이 좋으니까요. 저는 그래도 아내 직업이 평범한 것도 아니고 의사니까 부모님께서 허락을 해주시지 않을까 했어요. 단호하게 반대를 하시니 저도 놀랐지만 아내도 만만치 않게 놀라했어요. 왜냐면 아내도 자신의 직업이 어디에 꿀리지 않을 직업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단칼에 안 된다고 하시니 아내 입장에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결혼은 반대했지만 연애하는 건 자유고 아직 저희가 젊으니 그것까진 반대하지 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헤어지지 않고 계속 연애를 해왔어요. 언젠가는 저희 부모님의 마음이 돌아서리라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을 돌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아내와의 결혼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면 부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저를 째려보셨어요. 저는 부모님의 기에 눌려서 결혼의 기억자도 못 꺼내고 입을 닫아야 했어요. 부모님은 연애는 연애고 결혼은 결혼이라며 선자리에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야기가 갑자기 왜 그리로 빠지냐고 했더니 슬슬 결혼할 나이 아니냐고 잔말 말고 부모님이 잡아놓은 선자리에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고 선자리에 나가지 않겠다고 하고 집을 나왔어요. 저는 아내에게 비밀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사실대로 이야기했어요. 아내는 제 말에 허공을 보며 골똘히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오빠, 우리 그렇게 하자. 어머님, 아버님께서 계속 우리 결혼을 반대하시잖아. 그럼 우리도 두 분이 우리 결혼 반대 못하시게 만들어버리자. 어때? 우리 부모님이 반대 못하게 만들자고? 어떻게 하려고? 생각해놓은 방법 있어? 당연히 있지. 나한테 아주 좋은 생각이 있어. 우리 사고 치자. 사고 치자고. 모르겠다는 눈빛 보내지 마. 무슨 말인지 이해했잖아. 애기 가지자고. 뭐, 아기를 가지자고? 너 진지하게 생각한 거 맞아? 충동적으로 막 뱉는 말이 아니고? 아니, 무슨 결혼 허락 받겠다고 아기를 가져. 너 아기 가지면 일 쉬어야 돼.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나 충동적으로 막 뱉은 말 아니고 엄청 진지해. 내가 빈말하는 거 봤어? 아이 가지면 오빠네 부모님도 어쩌지 못할 거야. 안 그래? 아내는 저희 부모님한테 허락받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면서 아이를 가지자고 하는 거예요. 이미 가진 아이를 어쩌겠냐면서 만약 지우라고 하면 자신이 원한 가지고 애 지우라고 했다고 소문내서 기업 이미지 망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무조건 허락하신다고 장담하더라고요. 저는 아내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고 당장 실행에 옮기기로 했어요. 그렇게 3개월 정도 지나고 아내가 정말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3주차라고 초음파 사진을 내미는데 진짜 제가 아빠가 된 게 맞는지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조그맣게 콩처럼 찍혀있는 게 제 아이라는 사실에 감회가 새로웠어요. 저는 당장 아내에게 결혼을 허락받으러 가자고 했어요. 일단 무작정 저희 집으로 오긴 했는데 막상 문을 열려고 하니 긴장되더라고요. 떨리는 손을 손잡이에 올려놓은 상태로 몇 번이나 심호흡을 했어요. 아내는 제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리더니 저를 향해 고개를 한번 끄덕이더라고요.
저도 아내 따라 고개를 끄덕이고 아내와 같이 문을 열었어요. 문 열리는 소리에 부모님이 저희 쪽으로 쳐다보셨고 아내와 함께 온 모습을 보고 눈을 찌푸리더라고요. 여자친구는 뭐하러 데리고 온 거냐? 또 결혼 허락해달라는 쓰잘데기 없는 말 하러 온 거냐? 아가씨께는 너무 미안하지만 우리 아들 이번에 선보러 갈 거예요. 알고는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아까 오빠한테 이야기 다 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 저희 오빠 그 선자리 못 나가요. 곧 아빠 될 사람인데 선자리에 나가면 곤란하죠. 아빠가 된다니 그게 무슨... 설마 너... 아니다. 아가씨가 말해볼래요? 내가 생각하는 그게 맞나요? 임신이라도 했다는 말이에요? 네, 아버님. 저 오빠 아이 가졌어요. 3주 차래요. 못 믿으실까봐 여기 초음파 사진도 가지고 왔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거기에 찍힌 산부인과에 연락해보시면 바로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아내는 당당하게 초음파 사진을 내밀었고 아버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사진을 받아드셨어요. 그리고 임신이라는 말에 놀라서 주방에 계시던 어머니가 국자를 든 채로 거실까지 나오셨더라고요. 아버지는 아내의 말 따라 휴대전화를 들어서 산부인과에 전화를 해서 확인했어요. 산부인과 측에서 맞다고 했는지 전화를 끊고 아무 말 없이 사진만 빤히 보시더라고요. 저 아내는 괜히 긴장돼서 옴짝달싹도 못한 채 마른 침만 삼켰어요. 1분간의 숨막히는 정적이 이어지더니 이내 아버지는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웃는 동시에 어머니도 웃으시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저와 아내는 아무런 제스처도 취하지 못하고 눈만 꿈뻑꿈뻑거리고 있었어요. 이야, 이게 정말 내 손주란 말이야? 이렇게 조그만 것이 아들인지 딸인지는 아직 모르는 거지. 언제쯤 알 수 있다니? 개인적으로 딸이었으면 아는구나. 나는 외동아들밖에 없어서 딸이 너무 궁금해. 아마 3주 정도 더 지나야 성별할 수 있을 거예요. 누굴 닮았으려나? 인물은 솔직히 며느라이가 더 나은데 말이에요. 솔직히 우리 아들은 너무 평범하잖아. 그 반응들은 뭐예요?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저 선 나가요? 애 아빠 될 사람이 선자리를 왜 나가? 출산 힘든 건데 네가 며느리 옆에서 보필해야지. 네 엄마도 너 낳을 때 엄청 고생했어. 네가 애 낳을 때까지 잘해줘. 집안일도 하고. 그래, 맞아. 임신했을 때 잘못하잖아? 그거 진짜 평생 기억 남는다. 난 아직도 네 아빠가 사과 안 사온 게 그렇게 화가 난다니까. 사과만 보면 그 생각나서 으깨버리고 싶어. 저희 예상과 달리 아내가 임신을 했다고 하자 부모님께서 엄청 좋아하셨어요.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결혼 안 된다고 반대했던 분들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배가 불러오기 전에 결혼 서둘러야겠다면서 아내 부모님한테 인사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상견례 날짜를 잡아오라고 했어요. 그러자 아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부모님이 안 계시고 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할머니도 자신이 성인이 되자마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분위기가 숙연해졌고 아내는 이런 반응 바라고 말한 거 아니고 괜찮다고 하면서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게 더 잘하라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의사된 것이 너무 대견하다고 했죠. 저도 처음 들은 아내의 가정사라 놀랐고 결혼해서 행복한 가족을 만들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내는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오빠 미안해. 오빠한테는 그래도 미리 말했어야 하는데 놀랐지. 오늘은 꼭 말해야지. 내일은 꼭 말해야지 하면서 참을 말 못했었는데 이제서야 말하네. 너가 뭐가 미안해. 내가 미안하지. 너가 그런 아픔이 있는 줄도 모르고 마냥 해맑고 순수한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결혼하면 정말 행복하게 살자. 고마워. 끝까지 나 포기하지 않아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정말 잘할게. 우리 힘들게 결혼하는 만큼 꼭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저희는 상견례를 생략하고 속전속결로 결혼을 진행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손주 안겨줘서 고맙다며 최고 대우를 해줬어요. 서울의 40평짜리 아파트에다 혼수도 다 넣어주시고 연예인들이 많이 이용한 예식장에 드레스까지 저희 부모님께서 모든 것을 최고로 준비해 주셨어요. 저와 아내는 아이 덕분에 일원도 들지 않고 맨몸으로 결혼을 한 것이에요. 아내는 보잘것없는 자신이 감히 이런 것들을 누려도 되냐며 눈치를 봤지만 저는 충분히 누려도 된다고 눈치 보지 말고 누릴 수 있을 때 마음껏 누리라고 했어요. 제 말에도 눈치를 보다가 아내 친구들이 부럽다면서 말 거니까 조금씩 어깨를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는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 속에서 성공리 결혼을 마쳤어요. 신혼여행은 외국으로 가고 싶었는데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외국으로 가진 못했고 우리나라에도 외국 느낌 나는 곳이 있다고 하길래 거기서 신혼여행을 즐겼어요. 신혼여행을 마치고 신혼집으로 가보니 엄청 이쁘게 꾸며져 있더라고요. 안방도 되게 깔끔하고 옷장에는 새 옷들로 가득 차 있었고 아이방도 알록달록 예쁘게 꾸며져 있었는데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서 그런지 옷장에 아이 옷은 아직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내는 예쁘게 꾸며진 집을 보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특히나 옷장에 걸려있는 옷들과 옆에 진열되어 있는 가방을 보고 정신을 못 차렸죠. 신혼여행 마치고 원래 살던 집에서 옷을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안 그래도 되겠다면서 어머니랑 자기랑 취향이 잘 맞는다며 너무 좋아했어요. 어머님, 여기 옷장에 있는 거 다 어머니가 골라주신 거예요? 다 너무 예쁘고 좋아요. 제가 이런 걸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비싼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집 사람 됐는데 좋은 옷만 입고 좋은 가방만 들고 다녀야지. 안 그래? 슬픈 현실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다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잖니. 그러니 너도 이제 꾸미고 다녀. 감사합니다, 어머님. 다 달아 없어질 때까지 열심히 입고 열심히 들고 다닐게요. 아무것도 없는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잘 살게요, 어머님. 그래, 나야말로 우리 손주 안겨줘서 고맙구나. 애 낳을 때까지 우리 아들 실컷 부려먹어. 여왕 대접 받을 수 있는 건 그때뿐이다. 여행 갔다 오느라 피곤할 텐데 쉬어. 끊으마. 어머니는 아들인 저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며느리 걱정뿐이셨어요. 그래도 저는 전혀 서운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보기 좋았어요. 처음엔 결혼 절대 안 된다고 반대했었지만 결국엔 이렇게 결혼도 하고 어머니와 아내가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 이것이 행복이라는 걸 느꼈죠. 저는 신혼집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임신한 아내가 불편할까봐 집안일을 제가 도맡아 했어요. 임신 초기엔 절대 안정이라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화장실 갈 때 말고는 제가 대신 움직였어요. 제가 예전에 요리학원에 다녔던 적이 있어서 그때 실력을 살려서 맛있는 것도 많이 만들어줬죠. 아내는 이런 것도 만들 줄 아냐며 놀라더니 맛있게 다 먹어주더라고요. 제가 만들어준 요리를 남김없이 잘 먹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요리사들이 이 맛에 요리를 하는구나 싶더라니까요. 주변에서 아내가 임신하면 입덧이 심해서 밥을 못 먹는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희 아내는 다행히 입덧을 하지 않았고 가리는 것 없이 잘 먹었어요. 저희는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효자라면서 태어나면 얼마나 효자일까 유난을 떨었어요. 하지만 효자인 줄만 알았던 아이가 아내를 불편하게 하는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임신을 한 뒤로 어디로 눕든 자세가 불편해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결혼한 지 2달 반 만에 각방을 써야 했어요. 마음껏 자세를 바꾸고 움직일 수 있게 넓은 침대를 하나 사서 남는 방에 넣어줬고 자세 편하게 취할 수 있는 기다란 베개 같은 게 있다고 해서 그것도 사서 같이 넣어줬어요. 아내는 그 베개가 효과 만점인 것 같다고 간만에 편하게 잤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를 낳을 때까지만 각방 생활을 하기로 했어요. 이제 아내가 임신한 지 4개월이 접어들었는데 생각보다 아내 배가 안 튀어나오더라고요. 제가 임신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돼야 배가 튀어나오는지 정확히 몰랐어요. 단순히 호기심에 아내한테 물어봤는데
아내가 살짝 당황해 하더라고요. 여보, 이번 주면 우리 아기 4개월째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당신 배는 그대로인 것 같네? 내가 임신을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지만 4개월째 되면 배가 튀어나오지 않아? 아, 튀어나오지. 근데 그건 애기 크는 속도에 따라 달라. 우리 애가 다른 애에 비해 체구가 작나 보다. 앞으로 다른 애들처럼 크게 잘 먹어줘야겠어. 그래? 근데 당신 최근에 되게 잘 먹었잖아. 아, 영양소 고루고루 잘 먹여야 하나? 우리가 너무 고기만 먹긴 했어. 야채도 좀 먹어야겠다. 임산부한테 좋은 음식 좀 알아볼게. 진짜 매번 고마워. 나 정말 남편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뒀다니까? 당신 같은 사람을 어디서 만나. 항상 고마워. 아니야, 나야 고맙지. 너 덕분에 내가 사람 됐잖아. 우리 앞으로도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자. 저는 아내가 당황해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아내가 의사이기 때문에 의심 없이 아내의 말을 믿었어요. 그 뒤로 임산부에게 좋다는 음식만 골라서 아내에게 해다 바쳤고 아내는 아기를 위해 열심히 먹었어요. 다행히 아이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지 아내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내는 자신의 병원에 산부인과도 있어서 근무하면서 홀로 검진을 다녔고 저는 이쯤 되니 아이의 성별이 궁금해지더라고요. 하지만 낳았을 때 아는 게 더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서 성별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내는 몸이 무거워질수록 점점 화가 많아졌고 저는 아내가 화내면 아이에게 좋지 않으니 친구들 만나서 스트레스라도 풀라고 카드를 쥐어줬어요. 앞으로 계속 제 카드를 들고 있다가 필요한 것들 사고 먹고 싶은 것도 사 먹으라고 했죠. 아내는 카드를 보고 두 눈을 반짝이더니 진짜 다 사도 되냐고 갑자기 애교를 부리더라고요. 저는 그 애교에 넘어가서 사고 싶은 거 다 사라는 말을 내질러 버렸어요. 아내는 정말 사고 싶은 것들 다 사기 시작했고 집에 비슷한 가방이 여러 개나 있는데도 자신의 성에 차지 않는지 계속 사들였어요. 저는 그만 사라고 하려다가 한 입으로 두말하는 쪼잔한 남자 될 것 같고 임신할 때 잘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다는 어머니의 말이 생각나서 그냥 두고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아내가 대뜸 친구와 태교 여행에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들도 아이 가졌을 때 태교 여행 갔다고 하면서요. 자기야, 나 친구들이랑 태교 여행 갔다 오면 안 돼? 내 친구들도 아이 가졌을 때 친구들끼리 태교 여행 갔다고 하더라고. 그래? 근데 나랑 가면 되잖아. 꼭 친구들이랑 가야 돼? 자기, 나 서운하려고 그래? 아니, 나 결혼하고 나서 친구들이랑 여행 한 번도 못 가봤단 말이야. 이때까지 자기랑 많이 놀았잖아. 이번엔 자기가 양보해주면 안 돼? 알겠어. 아쉽지만 내가 양보해야겠네.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다 와. 어디로 얼마나 놀고 올 건데? 오래 있다 올 거야? 이렇게 무거운 몸으로 어떻게 오래 있다 와. 그냥 짧게 2박 3일 갔다 올 거야. 요즘 경주가 그렇게 핫하대. 그래서 경주 갔다 오게. 그래, 조심히 갔다 와. 언제나 몸 조심하고, 알겠지? 카드는 전에 내가 준 거 있지? 그거 가지고 가서 재밌게 놀다 와. 그렇게 아내는 친구들과 경주로 2박 3일 여행을 떠났고 저는 간만에 휴식을 취했어요. 친구들한테 아내 여행 갔다고 이야기하니 혼자 있을 때 술 한잔 하자고 부르더라고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내 챙기느라 친구를 한 번도 못 만났던 것 같아요. 간만에 친구들 만나 에너지 충전 좀 하자 싶어 편한 옷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입으려고 했던 후드티가 안방 옷장에 안 보이는 거예요. 며칠 전에 아내가 제 후드티를 입었던 게 생각나서 혹시나 거기에 있나 보려고 아내 방에 들어가서 옷장을 확인했어요. 옷장을 하나씩 확인하는데 걸려있는 옷 사이에 이상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손으로 잡으니 묵직한 게 한 손으로 빼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끙끙거리면서 빼보니 이상한 물건의 정체는
TV 속에서 많이 보던 임산부 체험복이었어요. 저는 도대체 이게 왜 아내 방에 있지 하면서 별 생각 없이 옆에 세워두고 후드티를 마저 찾다가 갑자기 쎄한 느낌이 들었는데 설마 하고 넘겼어요. 그 당시엔 제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믿었어요. 저는 그게 왜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아내가 돌아오는 날엔 평일이라 제가 퇴근하고 저보다 먼저 집에 와서 짐을 풀고 있는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자기 환자가 주문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당신 여행 가 있는 동안에 후드티 찾는다고 잠시 당신 옷장 봤었거든. 근데 TV에서나 보던 임산부 체험복 있더라고. 그거 뭐야? 왜 당신 방에 그게 있어? 아, 그거? 안 그래도 그거 내일 병원에 가지고 가야 돼. 환자가 주문한 거거든. 아내 임신 준비하는데 그 전에 자기가 아내 고통 먼저 느껴보고 싶다나? 그래서 내가 주문해줬어. 그런 거였어? 특이한 환자분이네. 하긴 먼저 고통 느껴보는 것도 좋긴 하겠다. 얼마나 힘든지 알아야 아내한테 더 잘할 거 아니야. 좋은 남편이시네. 하참, 당신한테도 저거 주문해서 입혀볼 걸 그랬나? 그럼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 텐데. 난 괜찮아. 나는 입어보지 않아도 충분히 알았어. 그때 들어보니까 되게 무겁더라고. 나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 당신 아직 저녁 안 먹었지? 내가 저녁 차려줄게. 아내는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제게 임산부 체험복을 따로 주문해서 입어보길 권했고 저는 정말 입으라고 할까봐 말을 돌려버렸어요. 아내는 밥 먹으면서도 괜히 임산부 체험복 얘기를 하면서 난처해하는 제 표정을 보고 즐기더라고요. 저는 모양 빠지게 안 입겠다고 한 게 뒤늦게 민망해서 멋쩍은 듯 머리를 긁었어요. 그러다 한날은 제가 지방 출장이 잡혀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가 된 거예요. 당시 제가 피로감도 많이 쌓이고 몸이 좋지 않은 느낌이라 가기 싫었는데 잘 됐다 싶었어요. 저는 컨디션도 안 좋고 빨리 쉬고 싶은 마음에 아내에게 연락도 안 하고 곧장 집으로 갔어요. 운전도 못할 것 같아서 차를 회사에 두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집에 갔죠. 집으로 들어가니 아내의 목소리가 현관까지 들리더라고요. 거실에 가니 안 보이고 소리 들리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아내는 제가 들어오는 소리도 못 들었는지 방에서 열심히 누군가와 신나게 통화하고 있더라고요. 천천히 걸어서 문 앞에 다다랐을 때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를 듣고 멈춰섰어요. 근데 너 이제 어떡할 거냐? 대충 유산했다고 하지 왜 이렇게 질질 끌었어? 아이 어디서 구하려고 그래? 나 사사나 나왔다고는 말 못해준다. 미리 말했어. 야,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이번에도 나 좀 도와줘. 나 너가 도와준 덕분에 결혼한 거잖아. 나 그때 진짜 아버님이 전화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얼마나 간 쫄리던지. 너 저번에 임산부 체험복 들킬 뻔했다며. 진짜 웃겨. 야, 잠깐만. 너네 남편 출장 갔다고 했지? 남편 출장 가 있는 동안에 유산했다고 하면 안 돼? 애 심장 안 뛰어서 수술했다고 하면 되잖아. 너 진짜 머리 좋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내지? 애 심장 안 뛰는데 자기네들이 어쩔 거야. 그치? 나는 그냥 이 집 며느리로 있기만 하면 돼. 아버님 재산이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 결혼식만 봐도 으리으리하더라. 우리 중에 너가 제일 초호화 결혼식 했을 거다. 너 SNS 보니까 집도 좋더만. 너무 부럽다. 멍청한 부잣집 도련님 물었다더니 진짜였네. 너도 나처럼 팔자 펴고 싶으면 분발해. 나도 너가 도와달라는 거 다 도와줄 테니까. 내가 의리하라는 끝내주잖아. 여보, 언제 왔어? 아니, 출장 간 거 아니었어? 아내는 홀쭉한 배로 침대에 누워서 통화하다가 일어나면서 문 앞에 서 있는 저를 발견하고 놀라더라고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들고 있던 휴대폰까지 던지면서 소리 질렀어요. 아내의 소리에 대충 짐작을 한 건지 상대방은 전화를 끊더라고요. 저는 배신감에 분노가 차올라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부잣집 남자만 골라 사귀던 꽃뱀이었고 자신이 만났던 사람 중에 제일 부자였던 저와 결혼을 해서 팔자를 바꿔보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인 동기와 짜고 쳐서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쳤고 저희 부모님과 저를 속여 결혼까지 한 것이에요. 저번에 제가 발견했던 임산부 체험복도 아내가 거짓 임신 연기하기 위해 샀던 것이었어요. 돌이켜보니 배 안 튀어났다고 했을 때 많이 당황했었는데 그때 의심을 해볼 걸 그랬어요. 아내 말처럼 제가 멍청해서 이런 연기에 속아 넘어갔던 것 같아요. 아내는 자기 말 좀 들어보라며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어요.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나 당신 돈 보고 결혼한 거 맞는데 당신을 좋아했던 내 마음은 진심이야. 진짜야, 제발 믿어줘. 어?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나 네 얼굴 1초라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사과 따윈 필요 없어. 나 네 사과 받을 마음 하나도 없거든? 그냥 내 눈 앞에서 꺼져! 여보, 내가 미안해. 제발 한 번만 봐줘. 거짓말한 건 미안해. 나 당신 너무 좋아해서 그랬어. 돈도 돈이지만 당신이 너무 착해서 좋았어. 착해서 속이기 쉬우니까 좋았겠지. 나보고 멍청한 부잣집 도련님이라며. 진짜 내가 멍청하게 네 연기에 속아서 이 지경까지 온 거네. 더 말하기도 싫다. 당장 나가! 저는 바지가랑이를 잡고 있는 아내의 손을 뿌리쳤어요. 어차피 집안의 모든 물건은 제 돈 아니면 저희 아버지 돈이었기 때문에 휴대전화만 아내의 손에 쥐어주고 집 밖으로 내보냈어요. 아내는 미안하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문 두드리면서 빌었지만 저는 용서해줄 마음이 없었어요. 저는 아내와의 이혼 소송을 위해 날이 밝는 대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났고 처음부터 녹음하진 못했지만 대충 중요한 말이 들어간 부분은 다 녹음된 걸 증거로 제출했어요. 법원은 당연히 저의 손을 들어주었고 아내는 제게 위자료를 줘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내가 의사생활을 못하도록, 아니 사회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모든 걸 말씀드렸고 아버지는 인맥을 총동원해서 아내가 병원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의사협회에 돈을 노리고 임신했다고 거짓말치며 사기 결혼한 아내에 대한 청원글을 넣었고 저의 글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아내는 의사 생활은 물론 어디에도 발을 들이지 못하게 됐어요. 멍청한 부잣집 도련님 꼬셨을 때 이렇게까지 되리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었나 봐요. 세상엔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에요. 저는 아내가 병원이 아니라도 어디에 이력서를 넣든 못 들어가게 막을 생각이에요. 멍청하다고 비웃었던 사람에게 당하면 얼마나 비참할지 상상이 안 가네요. 저는 아내의 임신 조작을 도와준 친구도 찾아내서 병원에 발을 못 디디게 했고 그의 만행도 까발려 위조로 고소까지 넣었어요. 어차피 저는 이런 일이 있어도 꽃뱀한테 걸려서 불쌍하다는 얘기만 듣지 아내는 아마 평생 꼬리표가 남아 새 출발하긴 힘들 거예요. 그래도 저는 부잣집 도련님이라 그런지 이혼을 해도 저와 선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역시 부모님들 말씀대로 비슷한 집안끼리 결혼을 할 걸 그랬나 봐요. 옛말에 어른들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괜히 사랑에 눈 멀어서 부모님 말 안 듣다가 벌 받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은 부모님이 마음에 들어하는 조건의 여자를 소개받아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중이에요. 다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간절히 원하시더라고요. 사실 저희 부모님이 평상시에도 아기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전 아내가 아이를 가졌을 때 되게 행복해하면서 출산일만 기대하고 있으셨거든요. 아이 가지고 장난친 전 아내를 두고두고 저주하겠다며 이를 갈고 계세요. 간이 얼마나 크면 감히 우리 집안을 속이냐고 하면서요. 아마 전 아내가 대한민국을 뜨지 않는 한 살아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저희 부모님께 시달릴 것 같네요. 저도 저희 부모님처럼 전 아내를 가만히 놔둘 생각은 전혀 없어요. 슬슬 제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보려고 합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일을 겪어보니 아직도 뒤통수가 얼얼하네요.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니 사람이 정말 땅끝까지 절망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잘 이겨내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지만 당시엔 정말 죽을까도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 많이 치유되어 다행이죠. 여러분들도 저처럼 멍청하게 당하지 말고 뭐든 확실히 알아보시길 바랄게요.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거짓말하면 언젠간 잡히게 되어 있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